안녕하세요. 그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막막하실 때도 있으시죠? 특히 전기 이론 파트는 뭐랄까 용어도 낯설고 개념도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 바로 물질 속 자유전자의 상태에 대해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게 그 전기기능사 수험생들이 많이 참고한다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인데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기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는 무엇인가? 이런 객관식 문제요. 보기는 1번이 마이너스 대전 상태, 2번 플러스 대전 상태, 3번 발열 상태, 4번 중성 상태 이렇게 주어졌어요. 아마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이 문제 정답이 1번 마이너스 대전 상태다. 이걸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왜 이게 정답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다른 전기 이론들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근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응용 문제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딱 풀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 뒤에 숨겨진 그 전기의 기본 원리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질문 자체부터 좀 뜯어보죠.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 여기서 키워드는 역시 자유전자 그리고 과잉이겠네요. 이 자유전자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많고 적고에 따라서 물질 상태가 달라지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이야말로 전기 현상을 이해하는 뭐랄까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돌고 있고요. 평상시,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어떤 자극도 받지 않은 정상 상태의 원자는요. 원자핵의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마이너스 수가 정확히 같아요. 아, 개수가 똑같군요. 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마치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랄까요? 그 보내주신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첫 번째 핵심 포인트로 이 원자의 중성 상태를 딱 언급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서 아무런 전기적 성질을 안 띠는 거. 그게 기본 상태군요. 그럼 자유전자는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정확히 말하면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이죠. 아, 멀리 있어서? 네. 뭐랄까 부모님, 원자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 전자? 같다고 할까요? 이런 전자들은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져도 원자핵의 구속에서 쉽게 벗어나서 물질 내부를 그냥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돼요. 오, 자유롭대. 네, 바로 이 녀석들을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금속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일수록 이런 자유전자가 아주 풍부해요. 블로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자유전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아, 그렇군요. 얘들이 바로 전기를 운반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들이죠. 아, 재밌네요. 원자 자체는 중성이지만 그 안에서 뛰쳐나와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 같은 전자들. 얘들이 전기 현상의 핵심이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는 뭐로 의미할까요? 네, 드디어 핵심 질문으로 들어왔네요. 과잉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정상보다 많다는 뜻이죠. 네네. 여기서 정상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적 중성 상태입니다. 즉,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은 상태. 그런데 어떤 이유로 외부에서 자유전자가 더 들어오거나 해서 물질 내에 원래 있어야 할 전자보다 더 많은 수의 자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애들이 원래보다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그 물질 전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음전하를 가진 자유전자가 과잉 상태, 즉 정상보다 많아지면 물질 전체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아, 이것을 전기적으로 음으로 대전되었다 또는 간단히 마이너스 대전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블로그 포스팅에서 문제의 정답으로 7% 마이너스 대전 상태를 제시하고 또 세 번째 포인트로 물질 내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 이퀄 마이너스 대전 상태라고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전자의 과잉이 곧 음전화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아하.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와,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마이너스 대전 상태가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전자가 음전화를 띠고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면 당연한 결과네요. 시험 준비하시는 당신도 이 연결고리, 자유전자 과잉, 음전화 증가, 마이너스 대전 상태,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어떤 물질에서 자유전자가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해서 원래 있어야 할 양보다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마이너스인 전자가 줄어든 거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원자핵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네요. 그래서 물질 전체가 양전화를 띠게 되는 건가요? 빙고!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네, 자유전자가 부족해지면 원자핵 속의 양성자 전하가 전자 마이너스 전하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물질 전체가 양전하를 띠게 되고 이것을 플러스 대전 상태라고 부릅니다. 문제의 보기 2번이 바로 이 경우죠. 결국 물질이 플러스로 대전되느냐 마이너스로 대전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유전자가 많아지느냐 부족해지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야,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이 작은 전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전기 현상이나 더 나아가서 전기 회로의 작동까지 설명하는 기본 열쇠가 되는군요. 아까 그 블로그 포스팅이 이 기본 개념 말고도 또 다른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몇 가지 중요한 관련 개념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블로그 네 번째 포인트에서는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면 방전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대전체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전하를 띤 물체를 말하고요. 대지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earth 또는 ground를 의미합니다. 충전된 물체를 땅에 연결하면 방전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기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중성 상태로 돌아간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 중성 상태로? 네, 땅은 전기적으로 아주 매우 거대하고 안정적인 중성 상태의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위, 즉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깝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 즉 과잉 전자를 가진 물체를 땅에 연결하면 그 넘쳐나는 전자들이 더 넓고 안정적인 땅으로 이동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좁은 방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넓은 광장으로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오, 결과적으로 물체는 전자를 잃고 중성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반대로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한 물체를 땅에 연결하면요? 그 경우에는 땅에 있던 아주 풍부한 자유전자들이 저기 빈자리 맞네? 하면서 전자가 부족한 물체 쪽으로 이동해 와서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와, 전자가 와서 채워주는군요. 네, 그래서 역시 중성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대전된 물체가 전하를 잃고 원래의 안정적인 중성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 이걸 방전, 디스차지라고 부릅니다. 번개가 치는 것도 사실 구름에 모인 엄청난 양의 전하가 땅으로 순간적으로 방전되는 현상이죠. 와, 방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결국 전자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지, 그라운딩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전기 제품 플러그에 보면 동그란 금속 부분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거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입니다. 바로 그 접지가 이 방전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예요. 아, 안전장치? 네, 전기기기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누설 전류가 생기거나 정전기가 쌓여서 기기 표면이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로 대전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사람이 기기에 닿으면 그 전하가 사람 몸을 통해서
땅으로 흐르면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하죠. 하지만 기기가 접지되어 있으면 그런 위험한 전하들이 미리 접지선을 통해서 안전하게 땅으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아, 미리 길을 만들어 놓는 거군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방전 경로를 만들어줘서 위험을 예방하는 거죠.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도 이 접지 공사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알아두면 왜 접지가 필수적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단순히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전하를 안전하게 땅으로 보내는 통로,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였네요. 정말 중요한 안전 개념입니다. 블로그에 또 다른 정보도 있었죠? 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전기 전도도 순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 전도도. 네. 전기 전도도는 물질이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전자가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블로그에서는 은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구리 Cu, 금 Au, 알루미늄 Al 순서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은이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군요. 근데 왜 전선은 대부분 구리로 만들죠? 운으로 만들면 더 효율이 좋을 텐데.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맞아요. 은 Ag가 전기 전도도 자체는 가장 뛰어납니다. 은 원자의 구조상 자유전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은은 너무 비싸죠. 아, 그렇죠. 비싸죠. 모든 전선을 은으로 만든다면 전기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죠. 반면에 구리 CU는 은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여전히 매우 우수한 전도성을 가지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선 재료가 된 거죠. 뭐랄까, 가성비의 승리라고 할까요? 하하. 역시 현실은 가성비군요. 그럼 금이나 알루미늄은 언제 쓰이나요? 금은 구리보다도 전도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바로 부식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 부식. 네, 공기 중에 산소나 습기랑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정밀기기의 연결 단자, 반도체 칩 내부에 가는 선, 그걸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거인데 주로 사용됩니다. 알루미늄은 구리보다 전도성은 떨어지지만 훨씬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무게가 중요한 고압 송전선 같은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 가벼워서? 네, 물론 이때는 전도성 부족을 고안하기 위해 더 굵게 만들거나 다른 재료랑 같이 쓰기도 하고요. 이처럼 각 재료의 특성하고 용도,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도 각 재료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곤 하죠. 와,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전도도 순서만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왜 그런 순서인지 그리고 각 재료가 어떤 특성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니까 훨씬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기능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우선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는 원래 양성자 플러스와 전자 마이너스의 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다. 여기서 출발했죠. 그렇죠. 그리고 원자에게 구속에서 벗어나서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유전자다. 그리고 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정상 상태보다 많아지면, 즉 과잉되면 물질 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걸 마이너스 대전 상태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문제의 정답이었죠. 네, 반대로 자유전자가 정상 상태보다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양성자 플러스의 영향력이 커져서 물질 전체가 양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걸 플러스 대전 상태라고 부른다는 것도 함께 이해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불안정한 상태의 물체를 전기적으로 거대하고 안정적인 기준점인 땅, 대지에 연결하면 과잉된 전자는 땅으로 흘러가고 부족한 전자는 땅에서 채워져서 중성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 현상을 방전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가 바로 접지라는 것까지요.
네. 마지막으로 물질마다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쉬운 정도가 달라서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 즉 전기 전도도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서,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각 재료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이 결국 자유전자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전자, 대전, 방전, 전도도라는 전기 이론의 기초를 다지고 나니까 단순히 문제 하나를 푸는 걸 넘어서 전기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진 느낌이에요.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에게도 이런 근본적인 이해가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초가 탄탄해야 조금만 문제가 변형되거나 여러 개념이 복합된 응용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회로에 왜 접지를 해야 하는가라든지 아니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 설치할 전기 배선으로 어떤 재질이 적합한가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과잉, 마이너스 이것만 외워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전자의 과잉과 부족이 물질의 전기적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자를 한 곳에 가두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흘려보내거나 특정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그것이 바로 현대 전자공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와, 정말요? 네. 전하를 저장하는 콘덴서 또는 축전기라고 하죠. 그리고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증폭하거나 제어하는 트랜지스터 같은 부품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와, 그리고 이 모든 부품들의 작동 원리 역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전자의 행동과 분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살펴본 이 기본 원리가 결국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기초가 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전기라는 이 매력적인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